IPO 공모주 종목 듀켄바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산업의 가장 핵심 요소인 제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PET-CT용 방사성 의약품 최다 품목 보유 및 GMP 인증을 획득한 의약품 제조소 6곳을 포함해 국내 최다 12곳의 제조소를 갖춤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코헬스케어, 케어캠프 등 경쟁사를 흡수하며 규모를 키웠고 현재 국내 방사성 치료제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여 선도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제조소를 확보하면서 생산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위탁 개발 생산 CDMO 분야에 진출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방사성 의약품 개발과 제조 경험을 토대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데요. 방사성 의약품 CDMO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방사성 치료용 동위원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듀켄바이오는 현재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국내 판권을 보유했으며 이외에도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 진단제와 암 진단제 등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레켄비의 국내 급여 확정 여부 또한 듀켄바이오의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뉴라체크와 비자밀이 필요해 급여 이후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이달 20일에서 2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듀켄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방사성 의약품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PET-CT용 방사성 의약품 품목 최다 보유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12곳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43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2,300원에서 14,100원으로 시가총액은 3,499억에서 4,012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0일에서 11월 26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2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46억, 영업이익 52억, 순이익 40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2억, 영업이익 38억, 순이익 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도나네맙은 앞서 승인된 치매 신약인 레켄비와 같이 뇌 속 유해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인데 현재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표적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PET-CT 진단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듀켄바이오는 국내 아밀로이드 베타 PET-CT 진단제 시장에서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듀켄바이오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1년 109억 원, 2022년 324억 원, 2023년 34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2023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2억 원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트링커에 따르면 전 세계 방사성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63억 달러에서 연평균 8.7%씩 성장해 2026년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위협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경기 상황 및 금리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상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요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듀켄바이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5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6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것에 이어 동일한 기전의 치료제인 도나네맙의 FDA 승인이 유력해지며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돕는 듀켄바이오의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상장 후 주가가 안정화된 이후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아스테라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2015년 설립된 의료기기, 미용기기 전문기업으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 장비 리프테라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기 리프테라와 고주파 기기 쿨페이지가 있으며 특히 쿨페이지는 최근 홍보 모델을 배우 하지원으로 선정하며 하지원 미용기기로 유명합니다. 두 제품은 통증과 시술 빈도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낮은 통증, 정밀 시술, 높은 시술 효과로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스킨케어 기기 등 병의원 및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를 출시하였고 자사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스톱 솔루션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아시아, 남미, 유럽, 중동 등을 포함해 전 세계 62개국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1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해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국가별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만큼 EU,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주요 국가에서 다수 제품의 인허가 획득은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아스테라시스만의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규 미개척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스테라시스는 향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한 라인업 강화와 미국 및 유럽 시장 진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개척, BEC 시장 진출 등의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아스테라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수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한 만큼 해외 네트워크 구성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DB금융투자로 공모 주식수는 36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시가총액은 1,460억에서 1,679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5일에서 11월 29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74억, 영업이익 15억, 순이익 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13억, 영업이익 14억, 순이익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추이 및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아스테라시스의 메인 제품 모델인 리프테라 제품은 펜타입 애플러케이터를 채용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제품으로 환자의 불만으로 인해 병원 재방문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술 시 통증은 덜하면서 효과는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라인 타입 카트리지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약점으로는 아스테라시스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규모는 아직 선두권 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역시 10% 정도로 유사 기업의 평균치인 20%에서 30%에 크게 밑도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인구의 고령화, 여성 경제력의 향상, 남성 수요층의 확대,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얻은 시술 효과 등으로 인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5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8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협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케팅 및 선점 효과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상황에서 아스테라시스와 같은 소규모 후발주자가 구도를 바꾸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스테라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77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아스테라시스가 보유한 제품의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한 리프테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하이로닉 등 유사 기업의 실적 및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현재 10억 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IST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TE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를 개발하여 실리콘 탄소질화물 방막 증착용 PCVD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웨이퍼 이동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웨이퍼의 청결 상태 유지가 관건인데 이동 과정에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이때 세정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방막 증착에 필요한 핵심 장비 PCVD입니다. 반도체 풋클리너, 웨이퍼 소타, OLED 진공설비 전문회사로 성장해왔고 반도체용 풋클리너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실트론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을 확보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HBM, PLP 등이 최신 기술 장비들을 잇따라 국내 최초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HBM이란 여러 개의 D램 칩을 TSV 공법으로 수직 연결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이크론까지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ST는 반도체 전공정 풋클리너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1.8%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로 중국, 싱가폴, 중국 등 13개의 글로벌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 전문 기업 인증을 받아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했으며 보령 수소 생산기지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수소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ST의 투자 포인트는 수소 사업부 신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6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9,700원에서 1만 1,400원으로 시가총액은 902억에서 1,06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15일에서 11월 21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7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억, 순이익 마이너스 1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78억, 영업이익 5억, 순이익 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풋클리너 글로벌 시장 규모 및 당사의 시장 점유율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IST는 반도체 장비를 개발 및 양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전문 연구 인력과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의 국책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실리콘탄 소질소 결합 화합물 PCVD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주력 장비인 풋클리너는 풋을 분리해 세정 및 건조함으로써 세정력과 건조 효율뿐만 아니라 공정 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 효율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과 2024년 IS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300억 원대로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반복하며 불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360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풋클리너 시장 규모는 2023년 107백만 달러에서 2030년 155백만 달러로 4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률이 예상되는 이유는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전공정의 풋 세정 증가, 일반 메모리 대비 2배 이상 크기의 HBM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한 웨이퍼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풋클리너 장비 시장도 약 9%의 역성장을 보이는 등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배터리,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IST는 풋클리너,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ESS를 개발 완료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정당화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고 공모주 및 주식시장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벡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트는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미디어와 스마트 러닝 등 다양한 공간에 하드웨어와 솔루션, 콘텐츠까지 기획,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토탈 비주얼 솔루션 기업입니다. 벡트는 파나소닉 프로젝터 한국 총판 및 카시오 공식 수입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전자교탁, 전자칠판 등을 제조 유통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벡트는 현실과 가상세계에 융복합된 메타버스 공간에 스마트 연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최근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접목시켜 미디어 아트와 전시 기획까지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5개 광고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되며 빔 프로젝터, LED 전광판, 플랫 패널 TV,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엔지니어와 지원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 전시회, 미디어쇼, 기업, 학교, 공공장소, 기업체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주요 사업은 교육이며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와 콜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과 기업용 전시, 호텔 등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활용해 현재 가장 큰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벡트의 스마트 러닝 솔루션은 교육 및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전자칠판, 전자교탁, 3D 프린터 등을 통해 최첨단 미래 교육 환경과 스마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합니다. 벡트는 기존 영상 미디어 사업을 연계한 차별성을 갖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경대 100주년 기념탑, 대전의 한빛탑, 국립농업박물관 등 성공적인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영상 비주얼 솔루션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벡트의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액 성장세를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47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시가총액은 479억에서 53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2일에서 11월 28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688억, 영업이익 40억, 순이익 22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348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파나소닉 프로젝터, 한국 총판과 카시오 공식 수입원으로 시작해 LED 전광판, 전자칠판 등을 제조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던 벡트는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일반 기업 등의 제품을 납품하며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통한 영상 미디어 비즈니스에도 주력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 실적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실적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며 200%에 달하는 부채 비율 역시 장기화될 경우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인도의 시장조사 기업인 모두 인텔러전스의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34.9조 원으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4%로 성장해 2029년까지 5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벡트는 상장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과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 있어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인데 핵심 인력의 이탈은 벡트가 축적해온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벡트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0점으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까지는 벡트의 매출액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동남아 시장과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벡트의 경우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금액이 200억 원 미만으로 공모주 중 매우 가볍고 시가총액 역시 500억 원 정도로 급등하기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MNC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4년 설립된 MNC솔루션은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구동 안정화 및 정밀 제어 기술을 확대 적용하면서 K9인자주포, K2전차 등에 적용되는 포탑 구동장치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MNC솔루션의 모태 기업은 모트롤이며 설립 초기 동명중공업이라는 사명으로 건설 장비용 유압모터와 펌프 등을 제조해왔습니다. 국내 유압기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났고 2007년 매출 2,227억 원을 거두고 두산에 인수됐습니다. 두산그룹은 모트롤을 알짜 계열사로 키웠으나 202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트롤을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에 매각했고 인수한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지난해 민수부문 모트롤과 방산부문
MNC솔루션으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MNC솔루션 IPO에서 보유 지분의 15%를 구주 매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잔여 지분 85%는 상장 후 일정 시점을 두고 블록딜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MNC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1,809억 원, 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9%, 161.4% 증가한 덕분입니다. 또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도 3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도 7,5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국내외 주요 방산업체의 수출에 따라 회사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 현재 확정된 수주 계약만으로도 급격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상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IB업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206억, 영업이익 84억, 순이익 129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809억, 영업이익 215억, 순이익 217억 원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530만 2,600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금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MNC솔루션은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탑 구동장치, 유압 구동장치 및 현수장치, 전차에 사용되는 포탑 구동 안정화 장치 및 전기 구동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MNC솔루션 ISU 유기압 현수 장치가 적용된 궤도형 장갑차인 레드백이 호주 차기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3년 매출액은 1,809억 원, 영업이익은 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9%, 155.6%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주 잔고가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결과 루마니아가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자주포 부품 만드는 MNC솔루션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위협으로는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IPO 시 구주 매출 형태로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주 매출의 경우 회사로 공모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성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MNC솔루션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20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러우 전쟁 및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무기나 군복, 전투 식량 등과 같이 전쟁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기업인 방산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NC솔루션 역시 수혜를 얻게 되며 혼란한 국제 정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종목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최근 방산 관련주의 흐름이 견조하고 MNC솔루션의 실적 성장세 및 유사 기업의 펄을 고려한다면 7천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도 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위산 소화기 질환 및 항암 분야의 신약 개발 기업으로 국내 선도 제약 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스핀오프했으며 이중표적 항암제와 소화기 계통 신약 후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 및 연구 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국산 37호 신약 차큐보정은 차세대 P캡 계열 신약으로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출시하여 매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차큐보정은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의 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으로 국내 대형 제약기업 제일약품과 동아ST가 공동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새로운 블록버스터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스타프라잔과 파프, 탄키라제, 차세대 이중저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보유하는 등 다수의 항암 후보물질을 자체 연구하면서 제일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승계받아 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2023 유럽 소화기약회에서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데이터를 처음 발표한 결과 97.9%의 높은 치료율을 입증했고 특히 4주간 투여 시 비교군보다 7.44%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면서 대조약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제약기업의 자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 올해 5월에는 인도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이어 멕시코, 칠레 등 현재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의 기술 수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타진 중에 있고 국내외에서 확보하게 되는 판매 수익을 후속 신약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후기 개발을 국내외 대형 파트너 제약사를 통해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자체 역량으로 자큐보정의 개발과 신약 허가 획득을 통해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한 최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의 잠재력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보통의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과는 다르게 신약 품목 허가를 받고 실제 매출을 낼 수 있는 돈 버는 신약 개발 벤처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5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728억에서 194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4일에서 11월 8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10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8억, 순이익 마이너스 1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화계양용제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제일약품의 신약 전문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중국 제약기업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에 기술 수출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약점으로는 2023년 기술 수출 계약건이 실적으로 반영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계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올해 반기 기준 실적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BCC 리서치가 추정한 국내 피캡 시장 규모는 2023년 2,117억 원에서 2027년 5,286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과 인도, 멕시코 및 남미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실적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파프, 탄키라제를 동시 저해하는 이중 표적 항암제의 내수파립은 우수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임상 이상 및 3상 실패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53점이며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상용화 신약인 자큐보와 더불어 파프, 탄키라제를 동시 저해하는 이중 표적 항암제 내수파립은 이중 저해로 경쟁품이 등장하기 힘든 점, 탐색 임상에서 우수한 향종량 효능 등을 확인했다는 점, 한국과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점으로 인해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 밴드 산정 시 내수파립의 가치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기업 가치는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3A로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A로직스는 국내 유일의 근거리 무선통신 칩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 기술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기부터 NFC용 칩 개발에 주력하면서 국내 최초로 NFC 리더 칩, NFC 태그칩을 자체 개발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및 휴대단말기용 반도체 칩 등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 기반의 NFC는 13.56M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10cm 정도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근접통신 기술로 휴대단말기에 탑재되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대체할 수 있고 노트북의 사용자 인증, 모바일 티켓, 쿠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NFC용 반도체 칩은 스마트폰부터 전자적 가격 표시기, 출입 제어, 스마트 가전, 자동차, 스마트 물류, 정품 인증 등 생활 전반에 없어선 안 될 핵심 부품인데요. 특히 전자가격 표시기, 자동차, 정품 인증용 NFC 칩은 자체 기술력으로 양산에 성공했으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S, LG 일렉트로닉, SK텔레콤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또한 무선통신 기술인 NFC, RFID 기술은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반도체 부품이며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3A로직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NFC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국산화를 주도했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부 장강 소기업 100,
글로벌 스타팸리스 30 혁신기업 국가대표천에 선정되었고 최근 동일 분야에서 유일하게 소부장 으뜸기업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 차량용 디지털키의 기술 표준인 디저털키 2.0을 충족하는 NFC 리더칩 TN-RE00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으며 기존 NFC 리더칩 대비 인식거리가 훨씬 길고 안테나 크기는 작아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NFC 포럼에서 주관하는 CR13 인증도 획득했으며 해외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췄습니다. 3A 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 NFC 반도체 핵심 특허 104개를 출원했고 매출액의 절반이 해외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85만 7,400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5,700원에서 1만 8,200원으로 시가총액은 1,458억에서 1,69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4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4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9억, 순이익 마이너스 18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98억, 영업이익 11억, 순이익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NFC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구현의 핵심 부품 개발사로 NFC와 RFID 등의 SoC를 설계 및 개발하고 있는 3A 로직스는 2013년 국내 최초 NFC 다이나믹 태그 IC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차량용 디지털키의 기술 표준인 디저털키 1.0이 적용되는 TN-RE00은 국내 최초로 AEC로부터 AEC Q100 그레이드 1 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는 있지만 2023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님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로는 NFC는 출입 통제와 전자결제 등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됐지만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탑재되면서 NFC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스마트 물류, 헬스케어, 무선 충전 등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NXP, ST마이크로, 소니 등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NFC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3A 로직스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은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3A 로직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물류, 스마트폰, 헬스케어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NFC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3A 로직스는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NFC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으로 진보된 기술 및 차별화된 전략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27년까지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그 수치가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다소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어그룹 중 해외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PER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8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치는 무선전력 전송 솔루션 기업으로 스마트폰의 무선전력 송수신 안테나 모듈, 무선 충전기 패드의 무선전력 송신 안테나 모듈, NFC 칩 안테나, 무선 충전 세트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로부터 모바일용 무선 전력 전송 사업과 근거리 무선 통신 사업을 인수하여 설립되었고 삼성전기 무선 충전 사업 인수 당시 관련 특허 약 700개도 같이 인수하여 무선 전력 전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자기 유도 방식의 웨어러블용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의 무선 충전 TX 제품과 RX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SMT 가능한 칩 형태의 NFC 안테나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차 공급사로 갤럭시 폴드,
플립, S 시리즈 등의 모바일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지만 향후 전 모델의 무선 충전 기능이 확대될 경우 위치의 모바일 무선 충전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위치는 자기 유도 방식 무선 충전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 공진 방식, RF 방식의 무선 충전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의 무선 충전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또한 생활가전 및 주방가전 제품, 자동차 제품,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기술도 개발하여 선 없는 세상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위치가 국책과제로 ISO 15118 표준 부합형 전기차 유무선 충전 통합 EVCC, SECC 모듈 개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전기 유무선 충전용 통신 제어 장치, 전기차 유무선 충전 EVCC 통신 제어 모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위에 금속 물체 유무를 검출하는 기술 FOD, 차 밑에 생명체가 있는지 판별하는 기술 LOD,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주차 위치에 전기차가 정확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P2PS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의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3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5,300원에서 6,400원으로 시가총액은 658억에서 794억 원이며 수요 예측일은 10월 28일에서 11월 1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95억, 영업이익 102억, 순이익 7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87억, 영업이익 17억, 순이익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웨어러블 기술 시장의 규모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위치는 삼성전기의 무선 충전기 사업을 인수하며 700개 정도의 특허 기술도 함께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 탄탄한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며 갤럭시 버즈, 워치 등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 대부분의 무선 충전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위치가 1,000억 원 내외의 꾸준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해마다 비용이 들쭉날쭉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기존 삼성전자와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KG 모빌리티 등 파트너사들과 함께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웨어러블 기술 시장 규모는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1,380억 달러에서 2032년 4,91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협으로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량에 따라 위치의 실적 역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및 스마트폰 교체 주기 증가는 위치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위치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제조업 IT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위치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무선 충전 수신 모듈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이 불안하다는 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상장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레드엔비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드엔비아는 심혈관 질환 전문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동아ST와 바이오엔비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범 직후 동아ST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성분인 에보글리틴 특허를 확보했으며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 심장판막석 회화증 치료제 개발 용도 특허도 넘겨받았습니다. 동아ST와 라이선싱 파트너십을 맺어 대동맥 심장판막석 회화증 치료제 RMV1001의 기술 이전 및 매출 발생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현재 미국 임상 수행을 위해 협업하여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심장판막석 회화증은 아직 의약품이 없는 적응증으로 대동판막의 석회화가 서서히 진행되면 판막이 좁아지고 혈액이동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며 대동맥 심장판막석 회화증의 글로벌 환자 수는 약 1,300만 명, 미국의 경우 연간 250만 명의 유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 고령 환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미충족 의학 수요 역시 큰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임상 2상, 3상 동시에 진행 중이며 IPO를 통해서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 및 상업화 마중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레드엔비아는 임상 근거를 중심으로 심혈관 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투트랙 개발 전략을 통해 미충족 의료 수요 충족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재창출 전략을 통해 검증된 의약품 활용 개발 등 신약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이와 함께 심혈관질환 분야 신규 후보물질 도출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드엔비아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벤처캐피탈의 엑시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및 미국 임상동양 동아ST와 협업,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 가능성이 주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영업이익 마이너스 109억, 순이익 마이너스 111억 원이며 2023년 기준 영업이익 마이너스 135억, 순이익 마이너스 168억 원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1031만 6,805주로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 증가 추이와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레드엔비아는 CAVD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적합한 시험관 내 시험, 질환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 모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대동맥 판막 석회화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시험관 내 시험에서부터 동물 시험까지 대동맥 판막 석회화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CAVD 검증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기술적 차별성을 보유했습니다. 약점으로는 레드엔비아는 바이오 기업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바이오 기업에 비해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기회로는 CAVD는 노인성 만성질환 중 하나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대동맥 심장판막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 6조 3,557억 원에서 2022년 7조 6,469억 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엔비아가 타깃하는 대동맥 심장판막석회화증은 아직 의약품이 없는 적응증이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선행 질환으로 미충족 의학 수요가 큽니다. 위협으로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 실패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시장 상황 및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레드엔비아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60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대동맥 심장 판막석 회화증 치료제 RMV1001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가 기업 밸류에이션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CAVD 치료제 시장의 확장성은 인정하더라도 레드엔비아가 진행 중인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종목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임상시험의 불확실성과 현재 주식시장의 투심 악화로 인해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인투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투셀은 약물 링커 기반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전문 기업으로 ADC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ADC는 항체, 약물, 링커 등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로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어 약효가 강하고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어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인투셀의 핵심 기술 오파스 링커는 약물의 암인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링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입니다. 암인기뿐만 아니라 페놀기를 갖는 약물에도 사용 가능한 범용적 기술로 혈액 내에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메커니즘으로 접합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투셀은 ADC 링커 약물 개발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약물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방출하는 오파스 기술뿐만 아니라 ADC의 선택성을 증가시키는 PMT 기술, 신규 캠토테킨계 약물인 넥사테칸류 약물 다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투셀은 스위스 바이오 기업 ADC 테라퓨틱스사의 ADC 플랫폼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ADC 의약품 분야에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여 고유 링커와 약물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ABL 바이오와 신규 항체 약물 결합체 연구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ABL 바이오는 인투셀의 ADC 플랫폼 기술을 자사 항체에 접목해 ADC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갖게 됩니다. 인투셀은 2028년까지 10건의 기술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며 여러 항체와 약물을 붙이는 링커 기술을 확보한 만큼 ADC를 개발하려는 대다수 기업과 협력할 수 있고 계약 규모는 건당 조 단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영업이익 마이너스 94억, 순이익 마이너스 86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6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73억,
순이익 마이너스 167억 원입니다. 인투셀의 1주당 현재 가격은 19,500원이며 발행 주식수는 1,328만 4,094주로 시가총액은 2,59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ADC 치료제 시장의 규모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오파스는 인투셀의 링커 기술을 집약해 만들어낸 핵심 ADC 원천 기술로 아민 계열의 약물에만 적용할 수 있던 기존 링커 기술과 달리 아민과 페놀 계열 약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파스는 경쟁 플랫폼 대비 약효 지속성, 혈액 내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약점으로는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며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재무적으로 불안정해 보입니다. 기회로는 투셀은 이르면 올해 말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임상 진입을 목표로 내년 중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기대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인투셀 역시 다른 바이오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 대한 실패 리스크를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한 보상이 큰 만큼 실패 시 타격도 큽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인투셀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55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20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인투셀은 2023년 1월 스위스 ADC 테라퓨틱스의 오파스 링커 기술 이전 같은 해 12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ADC 분야의 개발 후보물질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기대되게 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고평가는 아니지만 IPO를 통해 상장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장심사 승인이 된 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사인앱 소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사스 기업으로 기업 시장과 공공 및 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서 생성 소프트웨어와 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서 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문서 필터, 문서 뷰어, 웹 에디터, 클라우드 오피스, AI OCR 등 디지털 문서, 저장 및 활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비대면 협업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고객의 디지털 문서 환경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웹오피스 스위트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사인앱 문서 뷰어 사스 서비스는 최신 버전의 다양한 문서를 웹브라우저에서 안전하고 쉽게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바로보기 서비스로 국내 기관 및 기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문서 뷰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오피스는 생성형 AI와 실시간 공동 편집 으로 문서 작업을 하며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 서비스로 MS 오피스, 한글 문서, 네이버 오피스 전용 포맷의 편집을 완벽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AI 기술을 토대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강력한 문서 이해 플랫폼 사인앱 디우는 대용량 문서 이해 기술을 통해 대화형 기반의 문서 분석, 정보 검색, 업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사인앱 소프트는 코난 테크놀로지와 LLM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력 확대를 통해 디지털 문서 기반 프라이빗 LLM 구축을 희망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디지털 문서를 지식으로 전환, 그 지식을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인앱 소프트는 올해에만 5개가 넘는 정부 연구과제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사인앱 소프트의 문서 뷰어를 도입한 고객사만 누적 1200곳 이상, 중앙정부의 경우 점유율은 88%에 육박하며 회사의 기술력으로 견조한 매출을 기록해왔고 디지털 문서 관련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인앱 소프트의 투자 포인트는 낮은 원가율과 높은 재구매율을 통해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성을 수년간 이어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01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2만 1,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시가총액은 1,057억에서 1,23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4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20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27억, 영업이익 64억,
순이익 62억 원이며 매출액은 61억, 영업이익 24억, 순이익 2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사인앱소프트는 대표적인 AI 디지털 문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문서, 솔루션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문서 열람을 위한 뷰어 솔루션이 핵심으로 국내 공공기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메일에서 문서를 미리 열람하는 것이 기술이 도입된 사례입니다. 약점으로 사인앱소프트는 다수의 공공기관, 대기업을 매출처로 두고 있는 바 고객사들의 IT 소프트웨어 관련한 예산 집행이 주로 하반기에 특히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매출액이 4분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문서 뷰어 솔루션이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오피스 제품을 비롯해 AI OCR, 문서 구조 분석기 등 AI 제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서 SW 산업은 연간 10조 원 이상의 큰 시장으로 과거 4개년간 국내 디지털 문서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4.2%로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인해 원격 근무가 감소하고 디지털 도구의 사용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책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사인앱소프트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60점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디지털 문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실적 증가세가 가파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시가총액 역시 1,000억 원대라면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실적과 수급을 모두 갖춘 공모주로서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M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MOT는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휴대폰, 디스플레이, 내연기관 엔진 부품 자동화를 거쳐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관련 전 분야 자동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MOT의 마대표는 삼성 SDI 출신으로 설립 초기에는 TV 자동화 장비로 시작하여 2010년 전후로 삼성 SDI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금양, 중해제약, SK온, LT정밀, 현대모비스 등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한국과 유럽, 미국에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정이 조립공정 자동화 장비를 선도하고 있는 MOT는 기술연구소와 1공장, 2공장, 헝가리 법인, 미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OT는 삼성 SDI의 배터리 소재를 직사각형 캔 안에 넣은 후 레이저를 이용해 뚜껑을 용접하는 기술로 쓰이고 있는 레이저 웰딩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헝가리 괴드에 위치한 삼성 SDI 제2공장에 식각 레이저 세정 장비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여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배터리팩 어셈블리 생산과 디스플레이 부품 자동화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2차전지 자동화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으며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모듈팩 배터리 등 전기차 2차전지 제조 조립 라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MOT가 납품하는 2차전지 부품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2차전지 조립 양산 라인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OT는 이번 상장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46파이 원통형 LFP 배터리의 조립 설비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며 2차전지 제조 설비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MOT의 투자 포인트는 삼성 SDI와 파트너십을 맺어 세대별 2차전지 조립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 SDI 협력회사 협의회 회원사로 선정되며 삼성 SDI 탭 웰딩 패키징 공정 설비 제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MOT의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7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2천원에서 1만 4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389억에서 1621억 원이며 수요 예측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4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7일에서 11월 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18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737억, 영업이익 43억, 순이익 2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515억, 영업이익 26억, 순이익 3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및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셀 사양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기술 조립 공정에 주력하는 업체인 MOT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조립 설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밀 용접 기술을 갖춰 2차전지의 열폭주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3년 기준 MOT의 부채 비율은 179.1%로 다소 높은 편이고 영업이익률은 5.8%로 경쟁사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기회로는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 중국 경기 부양책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잠정 실적으로 인해 2차전지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량은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7%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고층 아파트가 많아 지하 주차장 등 좁은 공간에 차량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발전하기 쉽다는 면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MOT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MOT는 2차전지 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협력사로서 생산 자동화 장비의 설계, 제작 및 구축에 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20여 년간 축적해왔고 삼성 SDI, SK온, 모로우, 포드, 빈페스트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갖췄다는 점에서 고객 확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2차전지 섹터가 이전처럼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부족하고 공모가 밴드 산정 시 PER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S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캠은 2014년 설립된 첨단 소재의 합성 정제 전문 기업으로 핵심 비즈니스는 OLED 섹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 유기물질 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IT 제품과 전장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OLED 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제조를 위한 필수 공정인 합성 정제 시장 또한 꾸준히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꼽히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긴밀한 협력, 합성 정제에 최적화된 연구 인력과 전문 설비를 보유함과 동시에 고도의 품질 관리 능력, 원가,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D 산업 특성상 최종 고객사의 공정에서 불량 발생을 막고자 ppm까지 불순물을 제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S캠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정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최종 고객사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애플이 아이패드를 OLED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업사이클에 들어섰는데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양분하고 있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에 포함된 S캠도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2026년까지 IT용 OLED 패널 생산에 약 4조 1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협력사인 S캠으로서 호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OLED 단가도 하향세를 타면서 국내 유관업체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DSC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LED 태블릿의 판매 대수와 매출은 전년 대비 202%, 6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캠의 투자 포인트는 진입 장벽이 높은 업종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최종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9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3천원에서 1만 4,600원으로 시가총액은 1,011억에서 1,136억 원이며 수요 예측일은 10월 28일에서 11월 1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44억, 영업이익 19억,
순이익 마이너스 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60억, 영업이익 16억, 순이익 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S캠은 OLED 소재 합성 정제 전문 기업으로 고도의 승화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99.9%의 초고순도 소재를 제작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불순물 및 메탈을 1ppm, 1ppb 단위까지 관리하는 초미세 공정 기반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축적된 제조 노하우를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약점으로는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 160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 당기순이익 5억 원으로 기록하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OLED 소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OLED 제품의 수요와 OLED 업황에 따라 실적 변화가 큽니다. 기회로는 DSCC 2024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OLED 디스플레이의 적용 범위 확대와 디스플레이 패널 크기 확장에 수혜를 입어 OLED 소재 시장은 2023년에서 2027년 연평균 성장률 12.0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2023년 말 기준 V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38.56%로 상장 시 매도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S캠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5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40점으로 화학,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S캠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로서 함께 증착 공정에 사용된 OLED 소재의 정제한 재생품을 제조하는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직접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고 물량은 매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 출시 및 투자 계획 발표와 OLED 단가 내림세 등 S캠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며 OLED 편중된 사업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희석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